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12년도 산업위생기사 제1회 필기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과목 산업위생학개론 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신발 제조업에서 보건관리자를 1명 이상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규모는 상시 근로자가 몇 명 이상이어야 하는가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요, 보건관리자를 필요로 하는 거. 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그죠? 기타 제조업들,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대상으로 하자면요, 1명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500명 이상, 2000명 미만일 때 2명이죠. 자, 2000명 이상일 때도 2명인데요. 2000명 이상일 때는 의사, 간호사 중에 1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죠. 어쨌거나 간에 보건관리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는 경우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에 해당되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18세기 영국에서 최초로 보고하였으며 어린이 굴뚝 청소부에게 많이 발생하였고 원인 물질이 검댕이라고 규명된 직업성 암은 했습니다. 자, 누구입니까? 예, 우리 퍼시블 포트가 그랬죠. 그죠? 자, 우리 음낭암에 대해서, 그죠? 뭡니까? 굴뚝 청소부에게서 최초의 직업성 암인 음낭암을 발견했잖아요. 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 중 충격 소음 강도가 130dB일 때 일일 노출 횟수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충격 소음은요, 작은 거부터 할게요. 120dB에는 하루에 10,000회죠. 그 다음에 플러스 10dB 되면서 10분의 1로 노출 횟수가 줄어듭니다. 130은 1000회. 140은 100회까지 노출할 수 있죠. 자, 그래서 130dB은 1000회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별표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중량물 취급 작업 기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들어올리는 물체의 폭은 얼마입니까 했는데요. 자, 미국 NIOSH에서 중량물 취급할 때의 기준 중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는 체중의 40% 이하, 여자는 24% 이하, 또는 중량물의 폭은 75cm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올리는 물체의 폭은 75cm 이하, 3번이 좋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미국 산업위생학술원에서 제시한 산업위생 전문가 윤리 강령 중 일반 대중에 관한 책임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의 기밀은 누설하지 않는다. 그죠? 자, 뭡니까? 산업위생 전문가로서의 책임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요, 예. 정확하고도 확실한 사실을 근거로, 예. 전문적인 견해를 발표한다.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산업위생 이론을 적용하고 책임있게 행동한다. 자, 그 다음에 신뢰를 존중하여 정직하게 권고하고 결과와 개선점을 정확히 보고한다입니다. 요 중에서요, 문제에서는 자, 일반 대중에 대한 책임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했거든요. 근데 요거 어떻게 보면 답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기업체 기밀은 누설하지 않는다. 전문적인 견해를 발표한다. 산업위생 이론을 적용하고 책임있게 행동한다. 자, 그 다음에 정직하게 권고하고 결과와 개선점을 정확히 보고한다 했는데요. 일반 대중에 대한 책임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가답안을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우리 교재에서 배울 때는 기업체 기밀은 누설하지 않는다를 산업위생 전문가로서의 책임이다라고 배웠는데요. 그리고 전문적인 견해를 발표하지 않는다. 그죠? 근데 요 중에서는 조금 애매하지만 일단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예, 공단의 답안이 2번으로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은요, 공부하실 때 우리 교재의 내용대로 그냥 일단은 공부를 해주신 게 좋겠네요. 자, 6번입니다. 다음 중 육체적 작업 시 혐기성 대사에 의해 생성되는 에너지 근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혐기성 대사가 아닌 것은이죠. 그죠? 자, 우리가요, 혐기성 대사는 산소가 없는 것이고요. 호기성 대사가 산소가 필요한 대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혐기성 대사에 ATP, 아데노신 3인산, 그 다음에 크레아틴, 인산인 CP, 글리코겐이 해당되죠. 자, 그래서 요 중에서 글리코겐 또는 포도당 포함되고요. 호기성 대사에 해당되는 게 바로 산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혐기성 대사의 에너지 근원이 아닌 것은 바로 3번의 산소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실내 공기 오염의 주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있습니다. 자, 실내 공기 오염의 주 요원은요. 첫 번째 오염원이 무엇인가? 두 번째 공조 시스템. 그죠? 오염원에 따라 공기 오염이 일어나지요. 우리 기타 공조 시스템, 그죠? 뭡니까? 우리가 환기시키는 것 또는 에어컨 같은 데서 오염원이 될 수 있고요. 이동하는 경로에서도 오염원이 될 수 있는데, 체온은 실내 공기 오염의 원인이 된다라고 볼 수 없다. 그죠? 답은 4번이 됩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영상 단말기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상 단말기 증후군, 다시 말하면 VDT 증후군이죠. 컴퓨터 단말기를 장시간 취급할 때 발생하죠. 그죠? 첫 번째, 팔꿈치의 내각은 90도 이상이 되도록 한다. 자, 워드를 칠 때요.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보다 약간 내리는 게 좋아요. 팔꿈치 각도는 90도 이상 좋습니다. 무릎의 내각은 120도 전후가 되도록 한다. 의자에 앉아보시라 그랬다. 그죠? 의자예요. 여러분들 의자가 있을 때. 자, 등받이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 하면요. 의자에 허리를 가급적 엉덩이를 뒤에 대고 앉을수록 무릎은 90도 정도가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 틀렸죠. 무릎의 내각은 90도 정도가 된다 하는 게 좋습니다. 3번의 화면상의 문자와 배경과의 휘도비를 낮춘다. 자, 화면하고 배경하고 휘도비가 너무 높을 때는 눈 시력 저하 일어납니다. 낮추는 거 좋습니다. 디스플레이 화면 상단이 눈높이보다 약간 낮은 게 좋다. 항상 위로 향하는 것보다 약간 낮은 게 편안하다. 그죠? 그래서 요 중에 틀린 건 2번이 되겠죠.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정 공기 정의로 옳은 것은 세 가지 있었다. 그죠? 산소 농도는요 18% 이상 23.5% 미만이죠. 탄산가스는 1.5% 미만, 황화수소는 10 ppm 미만이죠. 맞는 건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한 근로자가 트리클로로에틸렌 TLV가 50ppm이네요. 이 담긴 탈지 탱크에서 금속 가공 제품의 표면에 존재하는 절상류 등의 기름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탈지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 이 과정을 마치고 포장 단계에서 표면 세척을 위해 아세톤 TLV 500ppm입니다. 사용하였습니다. 이 근로자의 작업 환경 측정 결과 트리클로로에틸렌은요, TC는요, 45ppm. 근데 아까 요 TLV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는가 하면요 50ppm이다. 50 맞죠? 그죠? 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아세톤은요 노출된 게 100ppm이에요. 근데 아까 TLV가 아세톤은 얼마라고 했는가 하면 500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를 계산하라 했는가 하면요. 노출 지수하고 노출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두 물질은 상가작용한다 줄지시고요. 자, 일단 노출 지수 구해보겠습니다. 노출 지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밑에는요. 노출 기준 TLV고요. 위에는 발생한 농도. 그죠? 더 있으면 TLV2 분의 농도 2 이렇게 다 더하면 된다. 그죠? 자, 트리클로로에틸렌은요. TLV가 50분의 노출된 농도는 45죠. 플러스 아세톤은요. TLV 500분의 노출된 건 100입니다. 이걸 더하니까 얼마가 나오노?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계산하니까 1.1이 나옵니다. 자, 노출 지수가 1을 넘었다는 건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라는 뜻이고요. 노출 지수가 1보다 작다는 건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라는 뜻이다. 그죠? 현재 노출 지수가 1.1이니까요. 노출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가 되겠죠. 맞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300명이 근무하는 A 작업장에서 연간 55건의 재해 발생으로 6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장의 연간 총 근로시간수 줄칠게요. 하나, 둘, 70만 시간이죠. 그죠? 이었다면 도수율은 얼마입니까? 했습니다. 도수율 공식부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도수율은요. 총 근로시간 수분의 도수할 때 수는 제 건수의 수다라고 했다. 그죠? 건수는 간단하니까 동그라미를 많이 붙였습니다. 6개요.